KBS 1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나의 전략을 찾아봅니다. 식당만 14년째예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진입이 너무 쉬워서 너무 쉽게 창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면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는 부부가 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도 사람을 채용을 해놓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게 제일 부담이 가서 아예 그냥 감내하고 우리가 조금 더 힘들 고생을 하고 말지 사람 채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탕 음식점 하고 있고 6개월 정도 딱 되고 가고 있는 과정이고 저는 이제 94년생으로 이제 31 사무직보다는 어떻게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요리도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도전을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긴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알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냥 계속 드는 과정이에요. 요식업에 4년이요. 임대료를 제 매출의 한 80%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경기 떨어져가지고 손님도 없는데 뭐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임대료와 인건비죠. 뭐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인원을 최대로 줄이고 자동화시킨다. 도대체 신용등급도 낮고 기사 회생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은 왜 대출을 해주고 좀 살아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뭐 신용등급 높다고 왜 대출을 안 해줘요? 정부 정책이 왜 그런지는 궁금하죠. 그런 부분에서.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앞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참 자영업자분들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한숨이 절로 나오죠. 시름도 깊습니다. 높은 물가, 또 인건비, 임대료 등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가게도 늘고 있고요. 지난해에만 폐업 신고가 100만 건에 육박했다고 하죠.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는 진짜 갖은 고생 끝에 성공한 자영업자를 모셨고요. 하루에 손님이 한 테이블밖에 없었던 날도 있었고 가게에 불까지 나섰다는데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우리 청취자분들, 자영업자분들에겐 또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죠. 경남 양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가음 막창을 운영하시는 구자호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벽같이 출발하셨겠어요? 예, 뭐 5시 반 기차 타고 올랐어요. 아이고야. 예. 피곤하지 않으세요? 안 피곤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멀리서까지 와주셔가지고 앞에서 잠깐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사연, 예. 고민 좀 들으셨잖아요. 예.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제 마지막 사연이 그 버는 수익의 80%가 임대료로 나간다는 말이 일반 청취자분들은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예. 정말 힘든데 매출이 높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서 대출을 안 해주고. 예, 맞아요. 저신용만 또 대출을 해주는 상품들이 많이 지원사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아이러니하네요. 예, 맞아요. 그 앞에 사연을 노승욱 대표님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지금 자영업 경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부가 운영하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부부가 다 등록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홀로 사장이 70% 정도 되거든요. 통계적으로는. 그러니까 무급 가족 종사원이 그쵸. 예, 서류에도 없는 예, 무임금으로 이렇게 또 도와주는 가족분들도 같이 고생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그렇죠. 네. 함석훈님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집사람이 영어 강사로 15년 동안 다니던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새로 강사님 구인 광고를 냈는데 200만 원 안팎의 파트타임 모집에 학벌들이 뉴욕대, 보스턴대, 시드니대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방증이겠지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아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사무직 일하다가 자영업에 도전하신다라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구 대표님도 비슷했다고요? 예. 저도 원래는 그 중소기업 사무직에 있었는데 네. 이 월급이 한 250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자영업에 뛰어든 케이스죠.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체인점을 예,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작은 중소 체인점으로 막창점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몰라서 예, 맞죠. 노하우가 몰라서. 없으니까 프랜차이즈를 택하게 되시는 예, 거죠. 예. 거의 뭐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네. 아까 그 5230님도 보내주셨어요. 프랜차이즈와 개인 창업 항상 고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지금은 프랜차이즈 어떤 것들이 좋을지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노승욱 대표님.
일단 프랜차이즈로 할까 독립 창업으로 할까는 본인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자신이 있는가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이제 다른 가맹점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금방 인지를 하거든요. 아 저런 데가 있구나 해서 초반에 홍보를 하기가 좋아요. 대신에 운영 수익률이 좀 낮죠. 보통 독립 창업보다 한 10%는 본사가 떼가니까 수익이 적다. 그만큼 더 팔아야지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직접 독립 창업하겠다 하시려면 본인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있는가, 그거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가게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럴 네네.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구자호 대표님은 지금 하시는 그 경남 양산의 막창집은 예. 개인 브랜드예요, 아니면 여전히 프랜차이즈? 개인 브랜드입니다. 오, 예. 그러면 프랜차이즈 하시다가 예.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예, 해가지고 해서 제가 전환을 브랜딩해서 제 상호를 걸고 하게 됐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소기업 사무직보다는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을 하신 건데 예. 어디 처음에 어떠셨어요? 저는 다행히 공치는 날은 없었는데 하루에 한 팀 받는 날이 많았어요. 하루에 한 테이블? 예. 사실상 공친가 아닌가요? 사실상. 근데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주위에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 만나는데 어떤 사장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는 거예요. 2년 만에 처음으로 한 팀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며칠 전에. 아, 최근에. 예. 근데 본인이 직원이 합쳐서 4명이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 마케팅 비용도 내고 뭐 한 달에 마케팅 비용만 300 가까이 내고 있는데 한 팀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오, 너무 충격이네요. 예. 그날 혹시 뭐 태풍이 와서 그런 그런 건 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뭐 태풍이 왔으면 모르겠는데, 평범한 날. 예.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하루 한 팀 말도 정말 많았어요. 하루에 한 팀 받은 날도 많았었다. 예. 그건 이제 사업 초창기에. 예. 그 생각하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분 이야기 들어요. 예. 아, 이게 사실 다들 어렵다 하고는 있는데 노순욱 대표님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상가 공실. 네, 그러니까 폐업이 작년에 100만 건이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규 창업이. 그러니까 요즘은 장사 고수분들도 매출이 최소한 20% 이상은 빠졌어요. 50% 가까이 빠진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회식도 안 하고 뭐 데이트도 안 하고 뭐 동아리 모임도 안 하고 이러니까 대학가 상권, 뭐 번화가 상권, 모든 상권이 지금 침체가 되고 있거든요. 많이 사람들 만나고 네. 어울리고 회식하고 회포 풀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문화가 바뀌었죠. 그리고 배달이 늘어나는데 배달은 팔아도 배달앱에서 다 떼가니까 남는 게 없죠. 매출은 배달 쪽으로 내가 회복을 했다 쳐도 네. 나가는 비용은 더 많아지고. 그렇죠.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그럼 언제 우리 경제가 좋았다고 한 적이 있냐? 자영업 경기가 좋았다고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좀 장사 어렵다 이런 말씀 원래 많이 하시긴 하는데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보다 2000년대가 어렵고 2000년대보다 2010년대가 어렵고요. 2010년대보다 20년대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 자영업자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30% 이상이었는데 지금 맞아요. 20%대도 붕괴가 됐거든요. 근데 선진국들 보면 미국은 6%대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일본은 10%대라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높은 편입니다. 20%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10% 15%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좀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많다. 너무 높다. OECD 중에서도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편이다. 이런 기사가 많아서 네. 약간 이게 좋지 않은 신호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많이 빠지고 빠졌어요. 있어서 또 걱정이고. 네. 근데 그건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서 그쪽으로 취업하시는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제 폐업을 하시는 거고. 구자우 대표님, 그 장사가 안 돼서 식당에서 군고구마까지 판 적이 있어요? 예. 너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매장 고물상에 가서 군고구마를 들고 와서 매장 앞에서 군고구마를 뭐 팔기보다는 손님한테 나눠주면서까지 장사를 해봤죠. 아, 군고구마로 매출을 일으키려기보다는 맞죠. 아예 그것도 안 팔리니까 나눠주면서까지도 우리 가게 오세요. 예. 그렇게까지 돼봤어요. 그게 좀 통했나요? 안 통했죠. 왜냐하면 제가 있는 상권이 번화가 상권이 아니거든요. 요건 이제 장사 초보 시절에. 예. 자, 다른 선택을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그때는 뭐 이런 창톡이나 플랫폼도 없고 SNS가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았거든요. 뭐 8년 전이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매달 임대료라든지 예. 뭐 직원 월급이라든지 예. 식재료 비용 계속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나갔죠.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그때는 다행히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그때 어쩔 수 없이 가족끼리 경영하는 거죠. 가족끼리 예. 경영을 하면서 예. 비용을 줄이고. 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 모든 자영업자 문제가 그게 안 되니까 자기 가족들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아마 하시겠죠. 네. 근데 자녀는 네, 어떻게- 자녀 뭐 애들, 보육이나 교육은 근데 애들이 그때 5살, 7살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봐주셨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저는 양산에 있지만 부모님은 부산에 계셨거든요. 결국 가게 안에 쪽방을 만들었어요. 20평도 안 되는 방에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쪽방 만들어서 거기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애들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런 풍경이 많아요. 네. 가게 안에 있는 예. 쪽방. 맞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그렇게 크기는 했는데 예. 가게하고 있다가 애들이 이제 빼꼼히 주방으로 나오고 빼꼼히 가게로 나오면 손님분들 불편하신다고 들어가 있어 예. 숙제해라고. 예. 저도 한 번씩 다른 매장 가서 그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옛날 생각나가지고. 옛날 생각으로. 지금은 그 아이들이 또 많이 컸겠고. 뭐 그 당시만 해도 방과후 수업이 이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았고요. 지금은 아마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 노승욱 대표님도 그 다니시다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아까도 그 무임금 근로자 사실상 네. 가족들이랑 경영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아이들을 키워내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래서 부부 창업을 선호를 해요. 가맹점주가 왔을 때 그래도 직원은 하다가 나가는데 가족은 그래도 안 나가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싶어서.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그러다가 이제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가정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죠. 그게 사실 매출 늘어나고 장사 잘 될 때는 바빠서 싸울 일도 없는데 손님 없고 네. 부부끼리 계속 자영업 하시니까 붙어 있고 성격이 일 안 날카로워지는 풀리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예민해지죠. 저도 일말이지만 손님들 있는데 손님할 때 다 나가라고 한 적 있어요. 집사람 싸운다고. 아이고. 손님들 돈 안 받을 아, 저- 테니까 다 나가시라면서. 밖에 저 부조종실에 그 사모님 와 계시는데 많이 싸우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날카로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예민한 거죠. 근데 뭐 제뿐만 아니고 다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장사가 잘 되면 이제 싸울 틈도 없어요. 근데 안 되니까 하나 건건 그 단점이 보이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악순환이고 악순환. 인간의 마음이 사실 또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9519님 대구에서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제외하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시작할 때는 권리금도 수천만 원 주고 왔는데 지금은 그만둔다고 해도 다 날려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진입장벽에 권리금이라는 게 있고 예. 권리금이라는 걸 준다는 거는 저 자리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막상 시작을 하는 건 내가 중소기업 다닐 때보다도 수입이 안 되고 사실 이렇게 시작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때의 경기 환경이 지속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지금 더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잘 될 거다 생각하고서 이제 그 권리금을 주셨을 텐데 지금은 권리금 회수하는 것도 어렵고 공실이 늘어나서 원상복귀까지 해갖고 나와야 되니까 그 비용 때문에 폐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 경기가 좋을 때 장사가 잘 될 때 권리금도 올라가는 건데 네, 네. 그러면 지금은 그 권리금 흐름이 많이 지금 다운돼요. 낮아지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비싸게 주고 들어간 분들이 포기를 못 하시니까 또 지금 장사 안 되는 거를 이제 한 방에 권리금 회수할 때 그거를 이제 만회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속도가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내려가는 게. 근데 결국은 버티다 이제 못 버티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투입한 권리금 같은 게 매몰 비용이 돼서 네. 포기도 못하고 그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일단 버텨보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3079님 저희도 편의점 9년째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이서요. 알바생 잘못 채용하면 황당한 사건이 많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그런 직원이 더 무서워요. 아이고 사람 쓰는 것도 힘들죠. 안 그래도 요즘은 진짜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배달 기사 쪽으로 좀 있는 젊은 친구들 많이 빠져서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식당에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만 자꾸 오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저희는 호흡도 해야 되고 주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다방면에 일하실 분을 찾는데 또 그게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또 영업 시간이 긴 직군일수록 업종일수록 네. 특히 편의점처럼 그런데 사람 자체가 더 필요한데 네. 거의 부부가 12시간씩 나눠서 하시기도 하고
6시간씩 4번 교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장사 안 될 때 부부싸움 이야기 때 그때 보내주신 것 같은데 0358님 엄청 싸웁니다. 이혼할 뻔했죠.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싸워요. 남편이 퇴직하고 내가 하는 봉제업에 같이 했습니다. 근데 남편 건강이 나빠지니까 같이 한다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었고 4222님 저희 언니도 농사를 짓는데 형부랑 밭에 나가서 일하니까 아이 혼자 3살 된 아이 두고 일하니까 많이 속상했어요. 아, 그 동요 제목 뭐죠? 제목이 생각 안 나요. 섬지박이. 섬지박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네. 그거를 외국인들이 그 가사를 번역해서 그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어린 아기가 네. 혼자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잠에 든다는 그거에 이건 사실 그 어린아이들 그렇게 키우면서 장사하신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눈물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평소 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대신에 일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연도 읽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특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자영업이 이래서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상담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전화 상담을 해서 또 상담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장현희님 장사라는 게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까지 모르게 나가는 비용이라 나가는 비용 절감을 잘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틀어막아야죠. 그래서 왜 사장님 눈에는 그 보이잖아요. 막 종이컵 허투루 쓰고 막 이런 거 냅킨 많이 뽑아서 쓰는 거 다 보이죠. 근데 그 마음 비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손님 남긴 음식도 진짜 다 돈인데 하도 때 그래 되면 진짜 종이컵까지도 다. 근데 저는 마음을 비우는 편입니다. 아이고야. 그 방법도 같이 한번 계속 들어볼게요. 자영업자 또 예비 창업자의 고민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 그 장사만 안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엎친 데 덮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구자호 대표님 가게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불보다는 그 군고막 이게 예. 그 알바생이 좀 화상을 좀 입었어요. 알바생이 화상을 입었어요? 예. 화상을 입어가지고 근데 이 알바생이 여자였거든요. 아이고야.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 전문 병원에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좀 크게 다쳤었나 봐요. 예. 근데 뭐 산재 처리는 다 했는데 화상이라는 게 바로 낫는 게 아니죠. 흉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 이후로 제가 좀 장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뭔가 좀 충격도 받으셨어요. 예. 왜냐하면 집사람이 결혼하고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다친 게 아니고 알바 여자애가 그냥 궁금하게 화상을 입어놓으니까. 우리 가게에서 일하다가. 예. 차라리 네가 다치든가 본인이 다쳤으면 되는데. 예. 그때 집사람 펑펑 우는 거 보고 남의 집 제가 귀한 딸 예.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다가. 예.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든 이 가게를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독하게 마음을 예. 먹으셨다. 그때가 아마 제가 그때부터 조금 가게에 대한 마인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럼 어떤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 그때는 뭐랬냐면 뭐 SNS 활발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자 카페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관련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언제? 예, 한 8년 전이니까. 그럼 오래되진 않았네요. 예. 그때는 제가 자영업자 관련 카페를 가입을 다 해서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봤어요. 마케팅에 관련된 건 싹 다 뒤져보셨다는 예, 거예요? 다 뒤졌어요. 어떤 게 눈에 띄던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상권이 뭐 번화가가 이거 동네 상권이거든요. 경남 양산에. 예. 그러니까 제가 양산도 뭐 신도시가 있고 뭐 번화가가 있고 구도시가 있듯이 제가 있는 데는 구도시에서 그러니까 옛날 동네 상권이라서 제가 단골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어떻게 하면 올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단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 번 온 손님이 어떻게 하면 더 올까? 거기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어떤 뭐 좀 알려주세요.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배우실 수 있게.
근데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손님이 예. 오셨는데 그때 저희는 고기를 다 잘라드려요. 잘라드린 그걸 그릴링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빠서 그걸 못 해드렸어요. 너무 바빠서. 근데 손님이 우연찮게 자기 옷에 물을 잠시 쏟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티슈를 가가지고 막 닦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처음 오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렇게 물을 흘렸는데 그 물티슈를 바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손님한테 바빠서 고기도 못 잘라드리고 서비스도 못 해드렸는데 손님은 그 사소한 거에 감동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큰 기대를 원하고 뭐 서비스를 원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왔을 때 한번 알아봐주고 그러니까 애들 오면 애들 이름 한번 불러주고 저는 아, 손님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줬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다 기억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제가 말했지만 이 상권이 작다 보니까 예. 마치 옆집 아이들 이름처럼 불러줬다 기억하고 예. 그 노력이 더 필요하셨겠네요. 그 결국은 친절하게 친절하고 그 손님들 서비스로. 예 기억해주고 그런 걸 더 좋아한다는 괜히 뭐 계란집 서비스 주고 술 서비스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결제를 하는 부모님 세대한테도 잘했지만 그분들이 데려오는 아이들한테도 아이들한테까지 서비스를 하고 예 그리고 그 손님이 오면 그 전에 만약에 소주를 어떤 소주를 먹었으면 그 소주 종류까지 기억하고 갖다 줄 정도로 신경 썼어요. 야 굳이 어떤 거를 주문해 뭐 빨간 거요 파란 거요 예, 이런 거 메이커나 없더라도 오시면 그때 그 소주 드시죠 하고 바로 갖다 드리면 손님 놀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 소주 드셨죠? 예 예. 홍길동 손님 이 소주 좋아하시죠? 예. 아 그러면 단골이 안 될 수가 없겠다. 예.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냥 아빠 지난번에 먹었던 그 쫄깃 고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애들 선물까지도 따로 저희가 준비해서 계속 주고 애들 있어요. 선물을요? 예, 그 비싼 건 아니지만 애들 좀 좋아할 만한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 예, 가는 길에 예, 무조건 챙겨드려요 저희는. 사실 그 과자 뭐 해봐야 뭐 한 1,000원짜리 예, 하나 얼마 안 하는 갖다가 거죠. 예. 앞으로 계속 뭐 10만 원,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단골을 만드는 거네요. 야 대단합니다. 이연아님이 맞아요. 식당은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은 식당은 망합니다. 다시 찾게 되는 식당은 맛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야 근데 사실 단골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식당은 맛이지 맛으로 승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근데 생각보다 맛은 한 70% 정도만 이제 만족시키면 되고 나머지 30% 친절이랄지 또 목도 중요하고 요새는 위치. 네. 그러니까 맛이 절대적이지 않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중국의 하이디라오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훠거라는 그 중국의 소울푸드인데 하이디라오는 한 수백 개 전국에 매장이 있는데 엄청 잘 나가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성공 비결을 분석할 정도로 잘 됐는데 여기 회장이 자기가 인정을 해요. 우리 가게 음식은 그렇게 맛있지 않다.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잘 되냐? 손님이 기다리면 직원들이 나와서 어깨를 주물러 줄 정도로 엄청 친절하게 합니다. 고마운 거죠. 그 손님들이. 네. 이렇게 인형 같은 것도 주고 아이들도 챙겨주고 이제 구자호 대표님처럼 그러니까 친절도 하나의 식당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대단하시다. 그 4222님이 친절이 정말 최고의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또 가고 싶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079님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되면 큰 고객이 되죠. 다음에 그 가족들이 또 옵니다. 잠재적 고객이 되죠.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러면은 재방문율 이런 것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셨죠? 2번 온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3번 올 수도 있고. 예. 그 저희는 한 8년 전에 오픈할 때 지금은 흔히 깔려 있어요. 그냥 커피숍 가면 누르 적립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냥 적립금. 예, 몇 번 오고 그냥 적립 프로그램 제가 그걸 설치를 했거든요.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할 때마다 손님들 번호를 누르면서 적립을 시켜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적립만 시켜주는 게 아니고 5번 오면 또 20% 할인 쿠폰 나가고. 예, 5번 올 때마다 20% 할인 쿠폰 나가고 100번 오면 또 30% 이상 할인 쿠폰 나가게끔 제가 자동 세팅을 해놨어요. 잠시만요. 몇 번 오면요? 100번. 100번? 예. 아 100번 온 손님이 있나요? 4명 있어요. 몇 년 동안요? 예. 그 한 3분은 2년 만에 다. 와. 예. 그러니까 오픈하고 한 2년 지나니까 처음 100번 온 손님이 탄생했어요. 그런 분들 이제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다른 모임 때 번갈아 가면서 오고 이런 거네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가족 손님인데 그냥
그냥 아예 가족 외식을 저희 집으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외식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막창도 있지만 삼겹살도 있고 찌개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거의 술 먹으러 온 분위기보다는 가족들 그냥 밥 먹으러 온다 생각하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구자호 대표님이 100명이 한 번 오는 매장이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매장을 만들겠다라고 아예 정하셨다고. 예, 정하고 가게 시트지 앞에 붙여놨어요. 볼 때마다 진짜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그게 딱 2년 지나니까 이루어졌어요. 진짜 통하더라. 근데 예. 그 배경에는 손님들을 다 기억하고 맞죠. 좋아하는 메뉴를 선호하시는 거를 다 내가 맞춤으로 해드리고 친절 감동 서비스네요. 6101님 아무리 맛있어도 친절하지 않으면 가고 싶질 않아요. 그죠? 그 왜 욕쟁이 할머니 이런 가게는 정말 뭐 수십 년 단골이 사실은 가는 거기도 하고 4069님도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단골 손님 관리. 그래서 오시는 주기도 파악을 했습니다. 오, 이렇게 또 찜 단골 관리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또 어느 것까지 해봤다라는 것 좀 알려주세요. 단골 관리를 위해서 구자호 대표님.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장이 큰 편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일단 단골 손님들이 전화가 오면 우선적으로 예약을 해드려요. 뭐 새치기는 아니지만 저희 만약에 단골 전화 오면 그날 어떻게든 예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단골이면. 예.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예약이 너무 넘쳐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넘쳐나지만 그래도 전화 오시면 어떻게든 넣어드리려고 해요. 엄청 이제 잘 되신다는 얘기죠, 막창집이. 예. 왜냐하면 그 정도 저희가 100번 와줬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없는 자리를 새치가 해지는 않지만 저는 무조건 자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10번 방문하면 뭐 얼마 할인이나 무슨 메뉴 할인 쿠폰 이런 거는 거의 모든 매장에서 하잖아요. 예. 근데 기계적으로 그냥 직원이 그 손님 눈도 안 마주치고 스탬프만 쾅쾅 찍어주고 기계로 번호 입력하세요. 예. 사실은 이거는 예. 감동 서비스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가게 같은 경우 작다 보니까 집사람도 있고 저도 있고 채용도 있고 거의 가족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거의 1:1 케어가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자영업자들이 저희가 작은 가게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작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대기업처럼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저께도 손님이 우산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우산 2개 줬어요. 우산이 없다.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갈 때 비가 오는 거예요. 여보 우산 2개 들고 와서 우산 딱 드렸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사회, 동네 장사할 때는 이제 되죠. 예. 어디 사는 누구 딱 나오고. 근데 큰 대도심지에서 영업을 하기 이런 게 될까요, 노승 대표님? 이게 이제 상권에 따라서 이제 흘러가는 손님이 있고 네, 또 다시 올 수 있는 상권이 있는데 이 장사가 어려운 게 또 이렇게 무조건 친절한 게 또 능사는 아닌 게 남자 고객분들은 또 알아보면은 또 싫어하시고 다시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박보현님이 네. 너무 알아봐 주시고 친절하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네. 오늘은 기분이 안 좋거나 상태 안 좋을 때도 알아봐 주시고 인사하면 그래서 부담돼서. 저희 아는 사장님도 일주일에 3번 오는 남자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은 항상 혼자 온다. 그럼 3번 오면은 모를 수가 없는데 아는 척을 안 한다. 근데 이제 약간 슬쩍 몸요소 하나 갖다 주고 네. 그냥 슬쩍 네네. 왜 요즘 말로 이제 츤데레처럼 남자분들 막 알아봐주고 하는 불편하지 것보다는 않게. 네. 그때 필요한 거 하나 슬쩍 갖다 주는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으로 응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춤형이 네. 중요하다.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많이들 또 고민 걱정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상담을 요청하신 청취자 한 분과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연결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뒷자리 1918님이시라고요. 네네네. 저희한테 문자 많이 보내주시죠. 청자예요. 저희 한 16년째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뒷자리가 1918님인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중간 자리가 다른 분들. 근데 네.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네네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혹시? 식당에 냉동 수산물 납품하고 있어요. 식당에 납품을 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이 고객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엔 또- 어떤 게 고민이세요? 네? 어떤 게 특히 고민이세요 요즘에는? 요새 물건 가격은 올라가는데 식당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또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 이게 쉽게 네.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는 경쟁이 심해갖고 마진도 없고 미수금은 쌓여가고
참 고민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니까 납품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그 납품 가격을 올려줘야 할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네. 오히려 못 받는 돈이 늘어나고 있고. 네네네. 구자호 대표님도 그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 아마 미수금이 사장님한테만 깔리는 게 아닐 거거든요. 아마 주류도 미수가 있을 거고 월세도 밀려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미수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거 저는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일단 미수가 있으면 아예 그걸 거래 끊는 걸 추천드려요. 어쩔 수 없어요. 사장님만 미수가 있는 게 아닐 네.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거래처들이 다 막 10몇 년, 20년 막 그렇게 된 거래처들이라 맞아요. 냉정하게 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야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자영업 경기 안 좋은 게 그 가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외상거래라고도 하죠. 예. 장부 쭉 적어놓는데 그게 몇 페이지를 넘어가죠. 미수금이. 아 근데 그게 1, 2년 거래한 사람도 아니고 10년 이상 거래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또 미수가 있을 거라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문제죠. 그래서 외상값 갚는다라고 하면서 한 달치 두 달치라도 결제해주고 하는데 또 그 뒤로 한 달 두 달이 또 밀리고. 예. 그 혹시 1918 쓰시는 분께서는 네. 어떻게 좀 해결책을 스스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게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많고 재고. 또 재고도 많고 미수금도 이게 또 그만두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그러니까 고민이 이래저래 많네요. 혹시 보실 때 그 네. 냉동 수산물 납품하시면서 이것도 벌써 20년 넘게 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걸 잘 파는 가게랑 못 파는 가게랑 어떤 차이점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틀려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안 되는 가게는 기업할 때서부터 사장님이 넥타이 메고 이렇게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잘 되는 가게는 보면은 사장님이 주방이고 어디고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다니시는 가게가 있어요. 예, 그런 데는 진짜 잘 되더라고요. 위생 상태도 좋고. 그러면 그거를 20년 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네네네.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내가 하게 되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구나. 많이 학습은 하셨겠네요. 예, 학습은 했는데 이게 보니까 손이 좀 빨라야 되더라고요. 이 예. 장사란 게. 네. 근데 제가 좀 느려가지고. 혹시 주변에 도와주실 분들은 계세요?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식당 같은 걸 해보신 분이 있다라든지. 주변에는 없어요. 그럼 구자호 대표님이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사장님 방식에서는 지금 더 이상 이게 미수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거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몰을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혹시 그 온라인 뭐 판매나 도매나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근데 냉동 수산물이면 요즘에 온라인 판매 꽤 되지 않나요? 잘 됩니다. 잘 된다는데. 근데 사장님들 어차피 온라인으로 지금 구매가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오프라인 특히 이제 납품업은 경쟁이 심하고 근데 어차피 온라인도 경쟁 심한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더 넓은 곳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희도 이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 마트를 안 가거든요. 마트에서 거의 대부분 구매하는데 마트를 안 가고 그다음에 시장도 안 가니까 그래도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산물 구입할 때가 있거든요.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면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거죠. 저희도 그 오징어 하나 사려고 저희가 마트 갈 수는 없거든요. 그 납품 받는 거예요? 아니면 댁에서 드시는 걸? 집에서 먹는 거예요. 대부분 구자호 대표님도 집에서 먹는 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저희도 매장에서 쓰는 제품도 온라인으로 많이 사요. 예전에는 식자재 마트에서 많이 샀는데 지금 웃긴 게 식자재 마트도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아니 그 큰 마트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마트, 이마트 저 마트들도 문을 닫고 있어요. 점포를 폐점을 하고 있고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빠르게 또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인데 혹시 1918님 네. 생각을 하신 다른 업종이 있었나요? 염두에 두셨던? 아니요. 그냥 막연하게는 그냥 이 일 말고 다른 거 하면 잘하겠지 뭐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직 계획은 못 세워봤어요. 막연하게 생각은 네. 해보셨고 또 고민은 이어지고 있고 미수금은 쌓이고 있고 그러면 딱 변화 하나는 이거네요. 막연한 걸 이제 구체화해보자. 노수 대표님 어떤 조언해 주실까요? 저도 좀 조언을 드리면 일단 말씀만 들어도 목소리가 사람이 좋으셔서 그 미수를 이제 냉정하게 못 끊으시는 것 같은데 예, 끊을 건 끊으셔야 되고 안 그러면 같이 망합니다. 그리고 냉동수산물을 납품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업체도 납품할 수 있는 그래서 품목으로 경쟁력이 없다면 차별화가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셔야 돼요. 이건 영업의 기술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즘 도매상들은 자영업 전방 산업이 어려우니까 후방 산업도 다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사 잘 되는 우량 납품처를 소개해 달라고 저희한테도 이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데들에 지금 메뉴는 이미 고착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납품을 새로 뚫기는 어렵고 그런 데들이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을 할 때 같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거에 맞는 메뉴를 만들어 주셔라. 그러면 우리가 뭐 몇십 프로 싸게 할인해 드리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역제안을. 예, 기획을 제안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1918님 참 냉정하게 그 돈 안 갚는 고객사는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시간 다 돼서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못 끊고 있고 예, 비슷합니다. 오늘 문의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주 아주 영광입니다. 예, 또 계속해서 혹시 또 전화 고민되실 때는 창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코너도 계속 잘 듣고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자호 대표님, 특히 어떤 위기 상황에서 도움될 만한 어떤 정부 지원이나 정책 자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근데 자영업자 관련 지원 사업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특히 지자체 일단 처음 지원 사업 받기 힘드신 분은 지자체 지원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 직접 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면 쉽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거기 좀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최근에 또 받았던 거는 일단 이것부터 이야기할게요. 그 소상공인 1등급 가전제품 지원 사업도 있었거든요. 네. 그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40%만큼. 그런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양산시에서 그때 진행했는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거. 환경 개선 매장에 뭐 간판을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주방용품을 교체해준다든가 그런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어디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양산시 홈페이지 가면 바로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오고. 예. 근데 지금 좋은 거는 여러 그 대형 뭐 플랫폼 같은 데 가면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만 치면 맞는 지원 사업이 다 같이 한꺼번에 셀렉트가 돼 나옵니다. 검색만 해도 나온다. 예, 예전에는 사실 이게 관심의 차이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어디 들어가 다 따로따로 봤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뭐 플랫폼 같은 데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만 딱 치면 본인만에 맞는 지원 사업이 다 나옵니다. 아하, 그래요. 또 다음 분이 전화 연결돼 있나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요. 예, 어떤 일 하시는지. 지금은 완도에서 예. 전복 양식하고 있어요. 아하, 양식을 직접 하시는 중이시고요. 예. 그러면 어떤 게 고민이세요? 글쎄 지금 이제 양식을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예. 태풍이라는 이 자연재해가 있어서 아하. 좀 불안하거든요. 그게 어허. 저희가 한 15년 거의 19년 가까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복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아니 우리가 전복 사 먹을 때는 엄청 비싸던데. 그러니까요. 그게 참 문제이긴 해요. 유통 구조라는 게. 그렇죠. 전복이라는 게 이제 고급 음식, 고급 식재료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대부분 웬만한 횟집이라든지 식당 가면 다 이렇게 스키다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다 나오고. 밑반찬으로. 그리고 요즘 저희는 이제 도매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있어요. 저희 도매로 파는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죠. 유통 부분에서. 저희도 직거래를 하면은 솔직히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시간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은 직거래를 하게 되면 저희도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수요를 확보하는 게 힘들어서 저도
지금 저 프랜차이즈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도 직거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이긴 해요, 지금. 그 업종 전환을 하신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커피숍을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그 혹시 예전부터 조금 전화하시는데 고민하는 그 고개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거기 커피숍 하나 있지 않나요? 보이죠? 왼쪽으로 돌리셔도 하나 커피숍 있지 않나요? 왼쪽 봄이 2개 보이는데요. 아, 그죠. 그럼 그 사이에 그 네 번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혹시 근데 예. 아니 죄송합니다. 혹시 그 전복 양식 하시는 거를 이 전문성을 살려서 예. 조금 뭐 어떻게 판매 채널을 더 넓혀본다라거나 이런 쪽으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도 고민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름까지 지어놓고 다 준비해놨어요. 아발론 3 해가지고 3년 동안 아발론이 전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발론 3 해가지고 이제 조금 오히려 지금 우리 이대호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고급화 전략을 해가지고 네. 15만 원, 20만 원대 굉장히 큰 전복 있잖아요. 예. 손바닥만 하는 크기로 된 전복들. 고급화해서. 그걸로도 지금 제가 접근을 해보려고 이 포장지라든지 그다음에 케이스 또 이런 것도 그다음에 막 이렇게 밑에 까는 거라든지 전복 그렇게 말할까 그 손질하는 법이라든지 다 준비는 거의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접근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쪽으로 접근이 쉽지 않던가요?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라는 온라인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좀 온라인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 이게 지금 생물이다 보니까 온라인이라면 힘들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좀 프랭카드라든지 이런 거 조금 전단지 작업을 해가지고 아파트 좀 좋은 데 있잖아요. 일단 그다음에 근처. 병원 근처라든지 네네네. 병원 근처라든지 이런 데는 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건강에 좋은 식품이니까 음식이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다 이렇게 전단지라든지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좀 판매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니, 고민 많이 하셨네요. 나름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죄송합니다만 예. 노승욱 대표님. 네. 커피냐 전복이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문성을 살린다면 전복빵이나 쿠키를 만드셔야지 그냥 커피만 하면 지금 너무 포화되어 있고 차별화도 어렵고 또 단가가 낮거든요. 커피는. 그래서 고매출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 베이커리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쌀도 사람들이 요새 밥을 잘 안 먹는데 쌀 가공식품은 먹거든요. 그러니까 전복이란 원물을 파시기보다 그거를 잘 가공해서 그거를 또 포장으로 파셔야 이제 작은 가게에서도 좀 고매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커피를 원래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 빵도 제가 땄어요. 빵도 공부해가지고. 그래. 아니 준비하려고 해. 그럼 우리 또 이제 장사 잘하시는 분한테 여쭤볼게요. 구자호 대표님. 커피를 또 좋아하시고 전복 쪽에는 일가견이 있으시고 빵도 만들 줄 아시고 전복빵 어떻습니까? 전복빵.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일단 온라인몰을 먼저 좀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온라인몰이 진입장벽도 낮고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그리고 커피숍 하신다면 저라면 커피숍에서 앞에서도 전복을 또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유성환님도 그렇고 서은비님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온라인에서 전복 구매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저도 온라인에 구매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걸 좀 많이 배우셔야 되는데 실전으로 들어가서 혹시 그런 걸 공부하실 시간은 되세요? 그 온라인 공부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신뢰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뢰감.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주문을 다 받아서 제가 이 전복을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하는 게 금요일까지 주문을 받고 목요일까지 주문을 받고 직접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완도에 갔다가 그날 단일 배송을 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싱싱하고 좋거든요. 네네. 그래야 인식도 좋아지고 계속 이게 비싸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게 모양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싱싱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목요일까지 제가 주문을 받고 금요일 토요일 배송하는 문제가. 왜냐하면 금요일 토요일 사람들이 보통 알겠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시간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화를 좀 줄이고 그 뒷부분을 또 고민을 해볼게요. 또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는 저희가 또 나중에 연결을 해서 조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화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복도 대박 나세요. 네. 구자호 대표님 좀 현실 조언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무조건 이분은 온라인몰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예. 다들 이게 기승전 온라인 판매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분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저도 양식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는 분이. 네네네. 근데 그분한테 실제로 주문해서 저는 받았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신선도나 문제가 있다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온라인을 하면서 하신다면 컵숍도 같이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두 개 다 하나는 내려놓는 것보다는 근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한쪽에서는 전복 양식이라는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 예. 유통 판매 이쪽으로만 조금 더 배워보시면 그죠? 네. 근데 지금 너무 저희가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에는 상황을 다 좀, 예. 모르니까 네. 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또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벌써 저희가 그 KBS 라디오 특별 기회 우리 경제 나의 전략 마칠 시간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또 듣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구자우 대표님. 일단 자영업자가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이 위기를 버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있는 지원 사업은 다 예. 받아봐라. 예, 다 받는 거죠. 그리고 지원 사업이 아까 제가 뭐 1등급 가전제품 지원 사업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받기 위해서는 제품 받아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계약서 그다음에 영수증 거래 내역서 그 제품 설치된 사진까지 다 해서 사이트에 가서 서류를 다 올려서 받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주지만 그냥 무조건 현물로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번거롭다 그런 서류 작업을 해서 좀 받으셔야 된다고. 저희가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박현준님 성공하려면 방법을 찾고 실패하려면 핑계를 찾게 됩니다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규봉님 전복닭이 체험이라도 해보세요. 오늘 다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KBS 라디오 특별기회 우리 경제 나의 전략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제가 잠시 좀 자리를 비웁니다. 좀 늦은 휴가를 목요일 금요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 브리핑 함께하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 목요일 금요일 대신 마이크를 잡습니다. 따뜻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